안녕하세요. 후이파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선행학습은 실력의 핵심이 아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두서없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그러면 우리 애는 선행을 할 수 있는 학생이냐 할 수 없는 학생이냐 뭐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은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2년차 원장 수학학원 원장의 교육과열지구 수학학원 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여기서 동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선행학습을 실력이 없으면 선행학습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그래프도 좀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가 현행학습이라고 하고 이쪽을 선행학습이라고 하고 3명의 다른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방법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제가 사실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A, B, C 서로 실력이 다른 성적이 다른 학생이 현행학습과 선행학습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적대 학생들은 거의 다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 학생은 에이스죠. 자, 그래서 A 학생은 자, 이쪽으로 가면 난이도가 상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난이도가 하인 거고. 자, 그래서 A 학생은 혹은 성적이 100점이고 빵점이고 그럼 되죠. 0점. 여기 100점. A 학생은 전교 1등이야. 그래서 A 학생은 수학 시험을 치면 100점을 받아요. 100점. B 학생은 반에서 편차가 있으니까 그냥 B 학생은 90점 받는다고 합시다. 90점. C 학생은 이제 편차가 있어야 되니까 한 80점에서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받는 학생이라고 봅시다. 자, 이 세 학생이 75점 이하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70점대 학생 때에서 이미 결판이 나버리기 때문에 결론이. 자, 그래서 이 A 학생은 100점, B 학생은 90점, C 학생은 80점을 받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매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자, 그러면 이 학생이 똑같이 지금 학년이 아닌 특정한 학년에 선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선행의 깊이는 당연히 현행의 깊이보다 깊을 수가 없어요. 현행은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느라 막 최상위 수학, 뭐 A급 수학, 일품, 뭐 고난도 이런 거 푼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잘하는 학생 기준으로. 물론 잘 못하는 학생도 막 푸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현행의 깊이, 현행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교재를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면서 풀게 되는 일반적인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죠. 여기서부터 이 정도 깊이. 그러면 이 ABC라는 학생은 어떤 그 선행학습의 결과가 생기냐면 이 A라는 학생은 같은 교재로 공부를 하면 이 학생은 여기까지 이해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B 학생은 당연히 A 학생이 이해하는 것보다 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게 되죠. C 학생은 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게 되죠. 혹은 여기까지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보다 빨리 잊어버리죠. 왜? 그게 이 학생의 실력이니까.
그게 이 학생의 이해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억지로 이해시켜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빨리 휘발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선행학습으로 얻게 된 게 그대로 남아있다가 치더라도 이 정도예요. B 학생은 여기, A 학생은 여기죠. 자, 그러면 현행학습을, 자, 그러면 이 학생 A, B, C가 다 선행을 했어요. 그럼 선행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죠? B 학생이 A 학생의 실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C 학생이 선행을 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후가 되면 이게 다시 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이 되거나 내후년이 됐을 때 B 학생이 선행을 했다는 이유로 A 학생의 실력과 똑같아지거나 C 학생이 B 학생과 실력이 똑같아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왜? 왜냐? 그 비밀은 사실 현행학습의 깊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는 쉬운 문제죠. 선행으로 풀었던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물론 A 학생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현행학습에서 도달하게 되는 깊이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선행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B 학생이 그 학기가 되었을 때 과연 100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이유 때문에, 쉬운 문제 몇 개 풀어봤다는 이유 때문에. C도 마찬가지죠. 쉬운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90점이 되느냐? 이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거를 풀어봤기, 쉬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100점이 나올 수 있느냐, 90점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B 학생은 100점을 못 받았던 이유가 A 학생이 풀어낸 2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인 거예요. C 학생은 4문제, 5문제를 못 푼 거죠. 이 친구의 이해도가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본인이 노력해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틀린 거죠.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다.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선행은 쉬운 문제를 좀 푼 거고 현행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풀어봤다고 해서 그 학기가 되었을 때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적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현행학습 할 때에 이 친구의 어려운 문제를 대했던 이 태도에 대해서, 그죠? 태도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A 학생은 결국 그 다음 학기에도 이 현행학습을 하면서 했었던 태도를 유지하니까 100점이 나오는 거고, B 학생은 이 학생이 정말 성적을 높이거나 실력을 높이거나 목표가 생겨서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90점을 받을 거예요. 이 학생은 당연히 80점이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선행해서 푸는 쉬운 문제를 했다고 해서 쉬운 문제를 좀 풀어봤다고 해서 다음 학년도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시고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행을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절대 누가 그런 말은 하진 않아요. 학원장, 상담실장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어려우니까 여러 번 보면 낫지 않겠냐. 그런 말로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 선행학습을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안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 실력 향상은 여기 써 있어야 되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의미 없는 선행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혹은 충분한 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기준이 높기 때문에 혹은 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는 선생님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원장님은 그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선행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요즘 수학에 고등학생들이 해야 할 수학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과라 하더라도 똑바로 방학부터 공부해서 그죠? 시험 칠 때까지 공부하면 되지 굳이 일찍 선행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그분은 저보다 기준이 더 높은 것이고 저는 선행이 어느 정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적 배분을 위한 실력이 좋은 학생들의 양적 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실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있는 수성구와 혹은 다른 대구에 있는 다른 지역 간의 편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이왕 말씀드린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모의고사, 고등학교 교육청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일단 중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학생이 우리 지역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고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 1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열지구는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것보다 내신 1등급 받는 게 훨씬 어렵죠. 2배, 3배, 4배 힘든 경우도 많죠. 그죠? 근데 또 그런 지역을 벗어나면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이 등급이 비슷하게 나오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더 멀리 벗어나면 모의고사 성적은 1등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내신 성적은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교육청 기준으로 대략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1등급이 나오는 실력, 그죠? 학생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나오겠구나라고 예상되는 실력. 사실 그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실력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선행학습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시험을 쳐서 성적을 더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적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학생들, 그죠? 학교 시험 성적이 어려워도 석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등급 학생은 사실은 저는 세모입니다. 그래서 2등급 정도의 실력인 학생은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죠?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B 학생은 A 학생이 틀렸던 이 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선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90점 놔두고 선행 계속 할 겁니까? 그죠? 90점 놔두고 선행하고 또 90점 받고 선행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2등급인 거죠. 그죠? 아니면 이 학생의 태도가 바뀌어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그죠? 선행도 하고 심화도 노력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혹은 3등급 이하는 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죠? 선행학습으로 현행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실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실력이 없는 학생이 1차 함수를 모르는데 그럼 1차 함수를 모른다라는 말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럼 중3 거를 하면서 2차 함수를 하다 보면 1차 함수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죠. 1차 함수를 모르니까 2차 함수를 더 모르는 거예요.
그죠? 2차 함수를 하면서 1차 함수를 가르쳐서 알게 됐다. 그럼 진작할 때 똑바로 가르치지. 그죠? 그게 맞잖아요. 왜 2차 함수 하면서 1차 함수도 모르는 애들 2차 함수 가르치면서 다시 1차 함수 가르칩니까? 그냥 1차 함수를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죠?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 반에서 1등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지역이 조금 과열지구가 아니라서 반에서 1등 하는 학생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다 2, 3등급이더라. 그러면 이쪽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반에서 2등, 3등, 4등에서 마치 성적이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결국 대학교는 전국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전국 공통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은 내신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지역이라면 그럼 내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당연히 현행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신 성적 닳다는 것도 현행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실력이 부족한데 그죠? 선행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실력으로 고등학교 갔을 때 정말 1등급 정도 모의고사 쳤을 때 1등급 정도 나오는 실력이면 그죠? 자기 학년 과정도 공부하면서 선행학습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2등급 정도 나올 학생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행을 학습을 시킬 거냐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성적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현행학습에 더 심각하게 공부를 시켜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학생으로 이끌어줄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더 현행학습을 열심히 해서 2등급 학생이 되고 1등급 학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맞죠. 그런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애는 선행을 안 해서 지금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생이 다른 애들은 선행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선행을 안 했었더니만 지금 너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착각인 경우가 많죠.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 선행을 안 해서가 아니고 지금 공부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사실 선행학습을 시켜보면 이 학생들 다 시켜보면 1등급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조차 다 까먹어요. 그리고 상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말. 선행학습 했는데 제가 물어보죠. 선행학습 했니? 그러면 아이는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애를 째려보죠. 왜냐? 그동안 엄마는 처음 듣던 말이거든요. 선행학습 하는 동안 선생님은 잘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했고 잘 따라오는 이유는 쉬운 부분을 했기 때문이에요. 쉬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근데 쉬운 문제를 몇 번 풀어본 거기 때문에 애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저한테 학원에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배웠는데 잘 몰라요. 성적이 떨어지면 2등급, 3등급 주죠. 3등급 학생이 와서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등학생,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혹은 중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과거에 선행학습을 안 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선행학습을 안 해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죠? 중학교 때 1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었는데 그죠? 본인이 선행학습을 거부하거나 엄마가 선행학습을 안 시켜서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선행학습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선행학습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냥 그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중학교 때 만약에 최상위 여건이었는데 선행학습을 안 시켰고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친구가 그 성적이 나올 만큼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선행학습을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선행학습을 안 한 게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선행학습은 실력의 핵심이 아니다 2편 오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렇죠?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 제 기준입니다. 1등급 학생은 한 90% 정도는 해도 괜찮다. 왜? 실력이 이미 높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 거죠. 2등급 학생은 실력이 조금 애매하다.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1등급 학생들이 풀어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3등급 학생은 당연히 선행이 필요 없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당연히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선행학습은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마 1편과 2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행학습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실력을 높이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더 좋은 이야기, 더 수학 공부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다음번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